제목은 외국인 보호소 폐지 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 보호와 구금, 비국민과 비인간의 계류된 삶들을 만나라. 엄청 길어요. 말이 길어진 이유는 저는 제가 이런 운동을 할 줄 몰랐어요. 1년 전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운동을 할 줄 몰랐고, 사실은 저에게 이런 길을 열어준 사람은 바로 아델이에요. 아델. 그래서 설명 좀 해줘요. 설명. 아델이 나한테 길을 열어줘요. He opened the way. This way for me. 아델. 한테 설명 좀 해줘.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게 된 길이기도 하지만 제가 제 앞에 출몰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까 연기쌤이 고민했던 우리 앞에 뭔가가 다가왔을 때 그것이 어떻게 운동이 될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아델이 그런 존재고 저한테 여러 길을 열어주고 이어준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들은요, 일견 무겁기도 합니다. 무겁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무거운 운동을 할 때 그 무거움이나 이런 것들에게 압도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사실 무겁고 되게 열받는 일도 많지만 웃기고 재밌는 일도 많고, 많고, 그리고 막 드라마틱한 일도 많고, 좀 부딪혀봤더니 좀 풀리는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해볼게요. 시작부터. 여기에 있는 이거는 외국인 보호소 안에 이 탁자에 새겨진 욕이죠. 또박또박 대한민국 씨발 새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들어가서 찍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외국인 보호소는 국가 보안 시설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무언가를 찍어서 밖으로 내보냈을 때 엄청난 벌금을 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뭐 누가 줬는지 어떻게 알아? 뭐 이래서 그냥 이제 막 퍼뜨리기로 했어요. 근데 어쨌든 니네만 뿌락치가 있냐? 우리도 있다. 그래서 안에서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낙서 하나가 되게 많은 걸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되게 많은 걸 말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나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뭐랑 싸우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낙서를 다시 한번 봅니다. 우선은 보호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외국인 보호소라는 장소를 전 잘 몰랐고, 저도 몰랐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그래서 막상 가서 봤는데 간판에는 Immigration Detention Center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민 구금 센터인 거예요. 근데 디텐션이라는 거를 구금이라고 해석을 안 하는 거잖아요. 화성 외국인 구금소라고 써야죠. 그런데 그리고 이 외국인이 아니라 이미그레이션이니까 화성 이주민 구금소예요. 사실은 제대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가 아니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도 문제적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보호해요. 사실 그 보호라는 그 용어를 구사할 때 팍 생겨나는 어떤 권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에는 보호가 정말 희한하게 규정돼 있어요. 이 사람은 추방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가둬놓는, 수용하는 활동, 이게 보호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추방해도 된다고 여겨질 만큼 그런 의심할 만한 이유. 그래서 저는 이런 법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유가 되나? 이거 누가 판단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상한 권력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거기 갇혀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다 이주민들인 거죠. 그런데 미등록 이주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체류기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월급을, 진짜 나쁜 사장 새끼들이 많으니까 월급을 체불을 당해가지고 귀국을 미루면서 그거 받아내려고 하다가 단속 걸린 사람들. 그 다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자기 나라에 별일이 없었는데 오고 난 다음에 난리통이 났다. 그럼 못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난민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박해를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언어의 한계,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는 통역이 없어가지고
언어의 한계로 이렇게 비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행정적인 문제로 잠깐 거기서 편의를 뭐 이렇게 제공하고 이래야 되는 시설인데 사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불법이라는 말을 붙여서 불법 체류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실 형사범을 연상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형사범은 그렇게 해도 되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안에 그 형사사건에 연루되어서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도 당연히 상당히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건 전력이 어쨌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포인트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름으로 행사된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됐는가 아니면 마구잡이로 휘둘러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외국인 보호시설 되게 많은데 큰 거는 이제 화성, 청주, 여수예요. 화성이 제일 크고요. 727명 정원인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막혀가지고 1000명 넘게 있었으니까 얼마나 빠글빠글 있겠어요. 그 다음 청주는 240명인데 청주는 되게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이 청주 교도소가 그 한 100년 됐죠. 100년 넘었잖아요. 그리고 그 청주 외국인 보호소는 2004년에 뭔가 새로 이렇게 또 뭐 했다고 하는데 정말 낡았더라고요, 시설이. 그리고 여수는 또 화재 사건 때문에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겉모습만 딱 봐도 이게 어떻게 보호시설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갑자기 이제 카메오로 나온 게 공룡입니다. 제가 이 청주 보호소는 사실 마중이라는 제가 화성 외국인 보호소 그 면회 활동을 하는 마중이라는 모임이 있고 거기에 작년 11월에 합류를 해서 지금 딱 1년이 됐어요. 합류한 이유는 난민화 되는 삶이란 책을 친구들하고 같이 썼는데 2년 동안 공부하고 뭐 해가지고 쓴 거예요. 엄청 잘 팔리고 막 3세, 4세 찍고. 근데 난민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저한테. 뭘 썼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거기를 찾아가서 활동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새내기입니다. 이 활동도 새내기고. 근데 이제 청주는 손이 못 미치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근데 저는 이제 공룡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청주에 여기 왔는데 공룡에서 멀지도 않더라.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본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가려고 왔는데 연기쌤이랑 아들하고 둘이 있었어요. 연길 아들 두 사람이 있었고 저희한테 밥을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게 연기쌤 그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뭐 우리가 운동이 되는 순간 저는 이 제목 보는 딱 제목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나는 이런 거 많이 느꼈는데 공룡이 와서 제일 많이 느낀 건 밥 해줄 때 밥 해주고 그 밥을 먹을 때 제가 연기쌤 처음 보고 또 부엌에서 혼자 다른 사람들 다 뭐 하고 있는데 혼자서 뿌샥뿌샥 저기서 뭘 하고 있길래 물어봤어요. 하지매상한테 저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물어봤거든. 처음 여기 왔을 때.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어떤 걸 생각했냐면 이게 이렇게도 이어지는구나. 뭐 어떻게 이어지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다가온 운동을 어떻게 뭐 맞이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벌써 다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옥수수 배러 왔을 때 옥수수 수확할 때 같이 왔었어요. 난민 신청자 친구들이랑. 그때 밤에 설혜쌤이 만든 다큐 사수를 봤죠. 예, 그리고 그 사수를 보면서 우리가 되게 느낀 게 많거든요. 돌아가서도 우리가 사수 본 얘기를 엄청 떠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공룡이 올 때마다 밖에 나가가지고 소문을 내니까 점점 오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몇 명씩 멤버를 바꿔갖고 자꾸 데리고 오는 거죠, 같이. 근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 위에 있는 게 이제 연기쌤이 밥 해준 날이에요. 우리 청주 가는 날. 근데 무서웠어요, 사실. 청주 보호소 가는 날은. 왜냐면 되게 깡따구 있게 말해야 되지만 그래도 기만적인 예의 바름을 갖춰야지만 우리가 면회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 셋이 갔을 때 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렇게 응대를 안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좀 쫄아 있었는데 저 밥을 되게 많이 먹은 거예요. 저 원래 밥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밥 되게 많이 먹고 가서 청주에 가서 똑 부러지게 막 싸우고 한 명을 빼왔어요. 예, 한 명을 빼왔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아저씨가 만들어준 빠에야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 때마다 뭔가 저는 연기쌤의 밥상이 사수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군산도 같이 갔고 팽나무 밑에서 팽나무 축제 하는데도 다 같이 갔었고 서울에서 그때도 한 10명 넘게 왔어요. 제가 아무한테도 강요 안 했거든요. 근데 서로 못 와서 안달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와서 뭐 실망을 해도 어쨌든 상관없이 와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건 그만큼 뭔가 저 운동이 뭐 안에서는 그 운동에 대한 문제가 있고 뭐 어떤 걸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봤던 우리들은 이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청주보호소인데 끝이 없어요. 300m 정도 걸어나가야 면회실이 나오고, 간판에는 뭐라고 써있지? 잘 안 보이네요. 아무튼 잘 안 보이는데 뒤에 하나 되는 대한민국 이런 말이 써있어요.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여기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문구가 외국인 보호소에 적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구나. 왜 하나가 돼야 되니?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랬던 게 생각이 나고요. 이게 다 뭐 때문인가 찾아봤어요. 좀 뭐 출입국관리법 같은 거 제가 이거 뒤적거리고 있을지 몰랐는데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63년에 만들어졌고 일본법 거의 그대로 뺏긴 거고 67년에 수용이라고 하는 인신구속을 사항을 집어넣고 92년도에 수용이라는 말을 보호로 바꿨고 2005년이 되면 그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들한테 강제력,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법으로 합법화해놓고 2010년에는 3개월 가둬놓은 다음에 연장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대충 도장만 찍으면 이유 얘기 안 해도 계속 가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3개월들이 쌓이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이 있고 그래서 이런 법을 바꾸자, 개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공항이에요. 공항이고 못 찍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외신 기자는 찍었는데 아무튼 공항에서 이렇게 빡빡하게 사람들을 몰아넣고 전혀 뭐랄까 그 개인의 기본권,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데 출입국 통제라고 하는 거 국가 주권이라고 이해되기 때문에 이런 신체의 자유와 출입국 통제라고 하는 두 가지 어떤 굉장히 다른 층의 힘이 만나면서 인권 침해가 발생을 한다라는 건데 출입국 통제는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는 거지 주권의 행사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량이라고 하는 게 인정되는 영역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재량은 뭐 법무부 장관 박범계라든가 뭐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부리는 게 아니라 말단 출입국 공무원들이 뭔가 판단을 그때 판단을 해서 어떤 모호한 권력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이번에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마중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마중에서 이분을 감당하기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갔을 때 이미 이분은 없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 면회 활동이 막히게 됐거든요. 그 막힐 때 우리가 전화 받고 막 이랬는데 아무튼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일단 부담스러워했던 건 맞고 감당하기 어려워했던 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 어려워하면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막 단련된 활동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되게 버거운 그런 상태에서 제가 들어간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했던 두 사람을 맡게 됐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엔 믿기가 어려웠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 믿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근데 너무 일관되게 말을 하고 일관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안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자기 기록이 있어요. 몇 월 며칠에 뭘 당했다 뭐 이런 기록 그런 기록들을 보고서 이거는 사실은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결같이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어떻게 인간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묻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너무 엄청난 폭력들이 인간을 대상으로 자행됐는데 뭐 새삼스럽게 이런 걸 묻고 있냐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요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폭력이 아니게 보이게끔 만드는 어떤 힘이 있다. 이분이 엄청 그 말을 쓰면 잘하세요. 그래서 법적 절차도 이상하게 구멍이 많고 그 구멍을 이상하게 메꿔서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다. 오른쪽에 옆에 화면은 코끼리인데요. 우리가 막 코끼리를 동원해서 타고 이러려면 길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코끼리는 정말로 이렇게 자존감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한 열흘 정도 굶기고 학대하고 이러면서 굴복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파잔의식이라고. 그때 죽는 코끼리도 되게 많아요. 근데 보통 어렸을 때 많이 하거든요. 애기였을 때. 근데 지금 이 코끼리는 조금 더 청소년 코끼리쯤 되잖아요. 그래서 더 힘든 거죠. 이럴 땐 굴복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이분이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 굴복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무참한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약간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려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되게 무섭지만.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당했던 폭력은 당하는 존재뿐만이 아니라 이 폭력을 수행하는 존재한테도 경험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 직원들하고도 저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맨날 보니까 가면 뭐 청원 경찰도 있고 뭐 알바생도 있고 뭐 많아요. 다 젊어요. 다 젊고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요 안에도 되게 악당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한테도 경험되는 거고, 예를 들면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 안 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이런 돼지 아프리카 열병 나왔을 때 그때 살처분하는 거 공무원들이 했잖아요. 지금 외주주잖아요, 많이. 근데 이 사람들도 되게 나중에 후유증이 컸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당하는 존재뿐 아니라 가하는 존재들이 경험하는 폭력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번 일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뭔가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명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언젠가는 만나서 들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당사자가 겪는 그 PTSD와는 달리 그것을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뭘 바꿀 수 없는데 좀 무력하게 계속 목격해야 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또 2차적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름도 몰랐고, 그리고 이런 걸 겪으면서 예를 들면 CCTV 확보를 했는데 저랑 변호사들이 그거를 엄청 긴 시간인데 그걸 다 봐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무참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서로 뭐 격려하고 이런 수준으로 케어를 하는 거를 좀 넘어서서 제대로 케어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멘탈이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지금 활동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왜 사람들을 이렇게 무기한 구금을 하나라고 했을 때 이것도 법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 당장 못 돌려보낸다면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정해져 있고, 이 법은 되게 이상한 법이기 때문에 이미 그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으로 여러 번 올라갔고, 한 명 정족수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위헌이 안 됐지만 2월 달쯤 되면 어쩌면 위헌 판결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오래 갇혀 있었던 4년 8개월 동안 갇혀 있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난민 재판을 안에서 받아야 되는데 호송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나 패소할 동안 한 번도 법원에 간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재판받을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해가지고 헌법소원을 했는데, 너무 의심스러운 건 발표 나기 하루 이틀 전에 이분을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갑자기 내보냈어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당신은 보호소를 나왔으니까 당신의 피해는 회수되었어, 이렇게 하면서 기각을 했는데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면 다예요? 이게 뭐예요? 보호소를 나오면 4년 8개월 동안 이 사람이 멈춰져 있던 시간들, 이 당했던 일들, 그리고 막 그 유해된 삶들이 다 그냥 해소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피해가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다시 법적으로 다퉈보려고 해요. 법 공부를 많이 해야겠대. 어쨌든 여기 보면 이 안에 아데스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친구 재판에 그러니까 당사자 연대라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되게 걱정이 많이 돼요. 좋은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근데 당사자 연대도 조금씩
이제 해나가려고 하고, 여기 보면 이유 손도 있잖아요. 야 하는데 이유가 안 시켰는데 자기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되게 전 감동받았거든요, 이 사진. 근데 사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도 이주노동이나 뭐 이런 뭐 외국인 보호소 관련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뭐 동물권 운동, 미군기지 반대 투쟁, 뭐 국가폭력, 뭐 제일조선인 간첩단 뭐 조작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 그래서 전부 다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왜 모였을까? 이제까지 너무 압도적인 힘의 불균형을 목격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우리가 이거는 아무리 해도 지는 싸움 아니야? 이런다고 기지가 안 세워져? 이런다고 사람들을 안 가도? 그치만 싸우는 걸 멈출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달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근본이 없어요, 저희는. 사실 근본이 없는, 그래서 조직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데, 그러니까 무력함을 절감하는 어떤 절망의 자리에 함께 서 있는다라는 거? 근데 그 자리에 서 있다 보니, 처음에는 막 울분이 터지더니 나중에는, 우리가 어떤 힘을 빼앗겼는지, 그럼 우린 다시 어떤 힘을 되찾아야 될지, 이런 걸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도 많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재량이라고 하는 이상한 권력 대신에 의무를 부여해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출입국 그 관리인들한테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보호를 해제해야 된다. 부금을. 그러니까 보호라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하네요. 보호를 해제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너네가 감당 못하면 사람들 계속 가둬놓지 말고 해제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 그래서 이런 개정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스테이트레스라는 넷플릭스의 드라마가 있던데 호주가 엄청 심각하거든요. 여기가 외국인 보호소 엄청 심각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한 명씩 안에 있는 분들을 보호일시해제로 뺄 때 보증금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보증서요? 거의 안 쓰지. 그래서 활동가들이 거의 대여섯 명씩 쓰거든요, 한 사람 앞에. 근데 보증금 준비해서 가면 출입국 그 공무원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500원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홍세환 선생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홍세환 선생님 점잖으니까 제가 불같으니까 네가 뭔데 500 웃느냐 하면서 막 일어나려고 했는데 홍세환 선생님 저를 이렇게 잡으셨어요. 심 선생, 여기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눈빛으로. 참았지만 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그 활동가들이 나한테 거기 갈 때, 출입국 갈 때는 가격을 잘 후려쳐야 된다라는 말을 그래서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절차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량이라고 하는 괴상망측한 권력이 그 순간에 권력을 비집고 등장을 하는 것이고, 국가 주권에 상당한 재량이라는 건 대단한 힘이 아니라 이런 순간에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보호소 밖으로 나올 수 있는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여부는 보호소 출입국 공무원들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으로 되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전적으로 주권자 행세를 하는 게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럼 말단 공무원들이고, 나중에 책임도 그 사람들한테 지게 해서 꼬리만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래도 좀 무서웠던 건, 이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이라는 건 법률적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법률에 버금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막 생살여탈권처럼. 그래서 그런 게 좀 저는 무섭다고 생각이 들고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운동을 할 때. 그리고 운동을 못하게 됐을 때, 저는 11월에 운동하러 갔는데, 면회하러 갔는데 12월부터 문 닫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만 하게 됐어요. 그 전화를 8개월을 했거든요. 근데 8개월 전화를 하면서 예를 들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까 그 영대쌤이 착한 사람 뭐 이런 얘기 했었나? 저도 별로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욕도 잘하고. 근데 이 전화를 받을 때도 당연히 그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당연히 친절하게 받아야 되지만, 걔 중에는 막 성희롱하는 사람도 있고, 키가 몇이냐, 몸매는 어떠냐, 뭐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있어요. 키도 몸매도 알려주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화하지 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막 싸운 적도 있고. 근데 누군가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는 그냥 말하는 걸 계속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게다가 그 안에서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건 밖에서 제가 흘러가는 시간하고는 전혀 다른 속도와 결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이 듣는다라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딱 공중전화 하나가 바로 세상으로 연결되는 통로인데 그게 이제 차단되면 되게 힘드니까 그 역할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어요, 한동안.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이제 되게 맨날 싸우지만 좋은 친구가 된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감염병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감염병은 죄가 아니잖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막 되게 주눅 들어 있는 것도 저는 그 감염인이라고 하는, 감염인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상상하기 어려운데, 교도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교정시설 운동하는 분들하고 같이 TF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트랜스젠더나 HIV 감염인들을 격리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 속에 또 하나의 감옥을 만들어 놓는, 그래서 당치도 않은 이유예요. 공기 중에서 감염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을 가둬두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3층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이번 보도로 인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밖으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여기 보면 그냥 감옥하고 똑같은 구조란 말이에요. 거의 똑같은 구조. 그리고 한 방에 12명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더 많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리고 바로 앞에 사무실 있고, 그리고 늘 24시간 자기가 보이고 24시간 밥 먹고 거기서 다 그 공간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씻고 먹고 싸고 자고 이걸 다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한 공간에 잘 넣지 않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뭔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안에서 이렇게 건강 문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건강을 정상성의 그 의미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 이분이 이게 법무부가 엄청 대대적으로 2차 가해를 했잖아요. 이분을 괴물처럼 막 이렇게 내보내면서. 근데 심지어 자기 본인의 사진이 아닌 것도 많아요, 그 안에는.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분이 CCTV 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샴푸를 마시기 전에 생각을 해요, 한참. 너무 아파가지고 얼굴이 이만큼 부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니까 계속 콜링을 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죠. 그냥 미운털이 박혔어요, 이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을 하니까. 그래서 그 독방에서 계속 콜링을 했는데 안 오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샴푸를 2병을 다 드셨어요. 이 보란 듯이.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분을 병원으로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무부나 보호소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난동을 부렸다, 이 사람은. 그리고 자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체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직접 보호소장이 제 앞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 입으로. 근데 저는 이 난동이라고 하는 건 이분이 정확하게 전해주셨지만, 나는 난동을 부렸고 인정한다. 그치만 그거는 내가 겪은 부당한 폭력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분이 난동을 부렸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분의 존엄의 선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못해요. 그 못하는 걸 탓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못하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이렇게 또 뭔가 힘들까,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국인 보호소 소장이 이거 완전 코미디인데, 이 사람 이름 길강목이에요. 근데 인천 출입국에서 왔대요. 근데 이제 직접 만나서 이제 따지러 갔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 옛날 몇 년 전에도 막 난동 부리는 중국인이 있었는데 자기가 형사고발해가지고 3년 깜빵가게 만들었다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저는 주님이랑 국민밖에 모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국민밖에 모르는 놈이 외국인 보호소 소장을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 써놓은 걸 보면 한국을 떠나기 전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겠다는 둥, 귀국 준비를 잘하기 위해 돕겠다는 둥, 국격을 높이고 공공 외교 역할을 하겠다는 둥, 이런 말이 써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런 국민국가 체제의 견고함 같은 것들이 그거에 막 화신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어서, 이 개인 한 사람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이렇게 약간 소름 끼친다 그럴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전혀 말을 하고 있지만 서로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근데 저는 이 문제적인 게, 아까 그 재량이 문제적인 건, 제가 이분을 나오게 해달라고 이제 신청서를 냈죠. 보증인도 쓰고 보증금 다 구해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답장이 왔어요.
이 신체 또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아니다.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못 내고 보내준다. 이게 대한민국의 법인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야 이게 인도적 사유가 아닌 뭔데 니네가 말한 인도적 사유는? 니네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이런 게 전부 다 이렇게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다는 거? 근데 이렇게 안 해주는 보호일시해제를 특별, 스페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특별보호일시해제라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이렇게 내보내주는 게 있어요. 아니면 보호소 소장 직권으로. 이거는 안에서 너무 갑자기 아픈 거예요. 아픈데 자기들이 방치했어. 근데 막 다 죽어가는 거죠. 그냥 두면 여기서 죽을 것 같아. 그럼 사망자로 카운팅이 되니까 빨리 내보내야겠다. 그럼 전화가 와요. 데리고 가라고. 저희 지금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보증금도 없고 보증금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환자를 내쫓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정말 거의 살인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거는 공식적인 것만 있는 거지만 2012년도에는 알코올 중독 걸리신 분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독방에 감금시켜놔서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2015년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모로코 청년인데 21살이고 강제 추방당할 때 호송버스 안에서 배터리를 삼키고 자살했다는데 호송버스 안에 CCTV도 없고, 그리고 신체검사를 다 하는데 배터리를 무슨 수로 가지고 가요? 저는 너무 이런 죽음들이 이렇게 그냥 보도가 안 됐죠. 코리아타임스에만 보도되고 2019년 얼마 안 됐지만 이분도 사망 한 달 전부터 음식을 못 드셨다요. 그리고 누가 봐도 위험한 거죠. 근데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돌보고 도와주고 하다가 그분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런 사망 사건이 지금 사실은 다 정리한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살해하는 거죠. 이거는 살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어사일럼이라고 하면 체포할 권리가 없는 장소를 얘기를 하면서도 19세기에는 뭐 구빈원이나 이런 데도 다 어사일럼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사실 seeking asylum이라고 하면 지금도 비호를 신청하다, 난민지위를 신청한다는 뜻으로 쓰여요, 법률적으로. 근데 수용소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완전히 다른 의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호를 얘기했고 보호를 구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전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이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 난민 수용소라는 말 자체를 저는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난민은 수용돼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난민들은 범법자가 아니에요. 그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왜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체포할 수 없으니까, 체포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라고 하는 어떤 기만적인 단어가 필요했고, 체포영장, 원래 대한민국의 인신구속법은 체포영장이 있어야지 사람을 구속할 수 있어요. 근데 보호 외국인들에게는 인신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너무 저 충격받았어요, 그거 보고. 그 외국인 보호소 안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인신보호법이라고 하는 그런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체포영장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뭐 보호소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떨거지들이 이렇게 낸 보호명령서, 이런 걸로 사람들을 구금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들이 수용소를 보호소로 둔갑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인식도 되게 무시무시해요. 댓글 보면. 저 댓글 보고 엄청, 저도 이렇게 나도 댓글 보고 상처받는 인간이구나 이런 걸 요번에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보호소라고 불리우는 이런 장소를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이걸 개선해서 막 침대를 바꿔주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런 거 하려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없애야 된다. 이 시설은 없애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외국인 보호소 폐지를 위한 물결 인터내셔널 워터스 30일이라는 어떤 모임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본이 없어요. 그래서 별의별 사람이 다 와서 모여있고, 관련된 이런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거의 없고 다 뭔가 다른 영역인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좀 받고, 뭐 실패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뭐 시작한 지 2개월밖에 안 됐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저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있잖아요. 지난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갇혀있는 사람을 풀어주라 이런 권고는 하나도 안 했어요. 맨날 권고만 하는 주제에 권고라도 좀 잘하지.
권고도 잘 못하고 그런 말을 아예 안 했길래 너무 화가 나서 저 현판을 떼려고 갔는데 딱 붙어 있더라고요. 네, 안 떨어져요. 예. 그래서 아 이거 완전 코연인데 우리가 아침에 갖고 아 이거 안 되네 이랬고 아무튼 아까 그 연결쌤이 기자회견에 그 이름 올리기 싫은 그 공동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참 저도 이번에 이거 하면서 공동대책위원회가 뒤늦게 생겼는데 비슷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엄청 그 고민하는 지점에서 공감되는 게 많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되게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리고 안에 있는 피해자의 그 목소리를 대신 낭독해 주신 분도 그 제주선인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에서 이렇게 재심 지금 받으신 예, 이동석 선생님이 해주셨고 그 에밀리 나왔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봉투를 쓰니까 희한하게 이게 얼굴이 처음에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했을 때는 신경 쓰이더라고요 좀. 근데 체증도 많이 당하고 아 이게 또 그러네 좀 인생이 힘들어지네. 근데 봉투를 쓰니까 좀 이 요상한 기운이 도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어쩔 때는 봉투를 쓰고 만나면 누가 누군지 서로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본 상태에서 헤어질 때가 많아요. 오늘 고생했어요 막 이러면서 헤어지는데 누구였지 막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봉투를 쓰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에 공기도 답답하고 저는 막 우와 뭐 소리도 질러야 되는데 근데 평소에 내가 볼 수 있는 세상보다 조그맣게 보이고 숨도 잘 못 쉬겠고 근데 그래서 봉투를 못 뒤집어 쓰겠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약간 여러 가지 예, 연상이 돼서. 그래서 생각이 많아졌죠. 뭐 이게 연대라는 거를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이 순간 봉투를 뒤집어 쓰고 뭔가 구호를 함께 외치고 다 쫄보예요. 또 전문 또 수익군이 없어요. 저희는 다 막 일사불란해갖고 다 잠깐 줄 좀 잘 서봅시다 뭐 우르르 이렇게 모여서 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생겨나는 어떤 감각 같은 게 있었거든요. 공감 같은 거. 아, 이 순간을 함께 한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뭐 깃발도 없고 뭣도 없지만 그 3, 4, 5에 모여서 점점 사람이 그래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점점 처음에 이렇게 안 쓰고 하다가 점점 많아져서 예, 이제 좀 많아졌죠. 그리고 되게 용감해진다 그러나? 어차피 뭐 얼굴도 안 보이는데 뭐 어때? 뭐 이러면서 예, 그렇게 됐고 경찰들이 와서 물어봐요. 뭐 하시는 겁니까? 시위 집회 신고도 안 하고. 근데 처음에 코로나 때는 시위 집회를 못 하게 했잖아요. 그럼 1인 시위만 하다가 저는 그게 답답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2번은 신고 안 하고 했어요. 법무부 앞에서 했을 때랑 그리고 이태원에서 했을 때 시위 집회 신고를 안 했고 뭐 보호소 앞에 있을 때도 안 했구나. 3번은 시위 집회 신고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내가 언제부터 니네한테 따박따박 검사 맞고 숙제 검사 맞고 내가 시위를 해야 되니? 그리고 내가 왜 다 니네한테 내 신분증 다 까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냥 했더니 이제 오죠 경찰들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뭐 연극 연출하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요? 표현하는 겁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또 막 한참 싸우더라고요. 시위네 표현이네 이러면서 그 싸우고 있는 것도 되게 코미디였는데 어쨌든 그게 불쾌한 기억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시위 집회 신고를 했지만 공동대책위원회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신고한 거예요. 민폐 끼칠까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연기쌤의 여러 가지 걱정도 그래서 공감이 되고. 근데 우리가 이게 진짜 괴롭더라고요. 며칠 전에 했는데요. 이 시위를 중간에 이 노량진 수상시장에서 밀려난 이 상인들 중에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에 연대에서 우리가 애도의 시간을 갖자 해서 들렸어요. 가면 벗고. 근데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피투성이가 막 있잖아요. 바닥에. 봤더니 이제 돼지 피를 막 뿌린 거 너무 부다셔가지고 이분들이 서울시청에서 자기들은 사람을 안 본다 이러면서 막 다 피 뿌리고 막 선지 뿌리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저기 뭐 이렇게 서 있었지만 사람들하고 행진을 해야 되니까 서 있었지만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 보고.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말하는 인권의 범주에 외국인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비국민의 자리가 없었던 것처럼 쫓겨난 자들의 슬픔과 애도 속에도 비인간의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냥 뿌려지는 피로만 흥건하게 땅바닥에 존재하는. 그리고 이날 끝나고 증언대회를 했는데 그때가 진짜 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이거는 제가 다른 증언 들을 때 예를 들면 무슨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 목격자 가해자 뭐 증언 이런 거 들을 때도 전 가만히 안 듣거든요. 듣고 있다가 아니 선생님 뭐 그렇게까지 의기양양하게 말씀하세요 라든가 막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되게 욕도 많이 먹었지만 1시간 내내 증언을 들었어야 됐어요. 이분은 활동가였고 인권활동가였고 정치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들어가서 되게 오랫동안 단식 투쟁하고 그리고 막 새우꺾기 고문 당하시고
그 얘기를 이제 막 하시면서 너무 막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로서는 다 소중한 증언이고 힘들게 나와서 앉아 있었겠지만 오셨겠지만 자꾸만 뭐 국가에 충성하라는 둥, 국가에 헌신해야 된다고 당신들은 뭐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하거나 증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나한테 국가에 충성을 왜 그런 소리 왜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사사겼으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듣기 어려운 말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듣고 있는 게 이게 증언을 듣는 거 맞나? 듣는다는 게 뭐지? 이런 거를 이제 친구들하고 다 고민하게 됐고 원래 피해자가 말할 때는 끼어들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거나 이런 걸 되게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막 들썩들썩거리고 있었는데 제 뒤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야 너가 오늘 여기서는 그 다음에 제 순서였거든요. 야 네가 나가서 저 사람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건 진짜 아니라고 본다 라고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충고를 해줬어요. 뜯어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도 나가서 일체 이런 방구 안 하고 그냥 왔거든요. 그래서 듣기라는 걸 고민을 더 잘해야 되고 피해자랑 연대한다는 게 뭐지? 그럼 피해자가 말하는 건 다 그냥 듣고 끄덕끄덕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더 많아졌어요, 사실은 하면서. 저는 이게 한국 사회에서 뭐랑 연결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저는 이 운동을 이주 뭐 노동, 그러니까 이주나 이주노동, 난민 이렇게만 엮어서 운동을 하면 그거 하는 사람들만 올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탈시설 운동이랑 맞닿아 있을 때 예를 들면 아동이라는 이름으로 구금되어 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청소년들도 많죠. 장애인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구금이라고 하는 커다란 문제가 탈시설의 문제로 확대가 된다면 좀 더 저변이 넓어지지 않을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시설이라고 하는 게 내가 사는 지역에서 공존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 누군지를 적극적으로 호명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설이라고 하는 건 폐쇄되어야 되는 게 맞구나 라고 하는 되게 뭔가 이렇게 두리뭉실하지만 공통된 어떤 비전 같은 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안에서 다 다른 소리를 내겠지만 그래서 저는 보호소의 개선이 아니라 폐지를 친구들과 주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누군가는 시설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전제 되먹지 않은 이 전제 자체에 도전을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시설이 폐쇄된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폐지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룡 여러분들이 보여주셨던 이 환대와 그리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어떤 연합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의 가능성도 좀 보았습니다. 제가 뭐 몇 번 여기 올해 한 네다섯 번 왔나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국한되지 않는 탈시설 운동을 제안하고 싶고 제가 그 계류장을 많이 가요. 도살장도 많이 가고 그리고 오늘 그 연결생 고민하셨던 공동체에 대해서 어저께 그 직접행동 동물권 직접행동 그 팀들하고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또 그런 고민을 여기서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계류장이나 외국인 보호소는 다 관계자의 출입금지나 보안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설들이 도대체 왜 유지가 되나 어떻게 유지가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를 서로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유지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좀 잘 보고 이런 거 어떻게 박살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동물들이 막 모여 있을 때 사람들이 뜯어놓으면은 엄청 서로를 찾아요. 엄마 소한테서 애기 소를 띄워놓거나 아니면 같이 있던 두 마리 같이 있었는데 하나를 이렇게 절로 가게 하고 이러면 엄청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못 막는 거예요. 그 소리는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소리는 못 막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 전화 있잖아요. 전화를 되게 잘 이용을 하고 싶어요. 안에 계신 분들이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를 정말 그 전화와 연결될 수 있는 볼 수 없지만 목소리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목소리만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전화를 정말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잘 받는다라는 거는 친절하게 받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시우라고 하는 친구가 했던 말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라는 존재의 양식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선언하는 권리라고 하는 게 어떤 형식이어야 하는지, 권리도 이제 너무 지치거든요, 사실 권리도 이제. 그래서 어떤 형식이어야 되나, 그리고 보호할 만한 우리랑 파괴할 만한 그들을 구분하는 거는, 이런 건 어떻게 돌파할 수 있나, 누가 누구를 보호하고 앉았나, 우리의 기획은 비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건가, 아니면 인간 다음에 조건을 바꾸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인간이 가능하다는 걸 주장하는 건가, 아니면 인간 되면 환상을 폭로하고 급진화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서로 던질 수 있고, 훈훈한 분위기의 토론회, 훈훈한 분위기의 대책위 회의, 이런 게 전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아우, 말씀 잘 들었으면, 잘 듣긴 뭘 잘 들어요. 안 돼서 불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그 불이 올라온 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회의를 하는 것도 그래서 좀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언짢아도. 예.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선을 넘는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 문구인데요. 이 선은 선을 넘어간다라는 건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너 오바야, 좀 오바 좀 하지 마,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오바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활동들이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반드시 그 선을 넘는 건 아까 연기쌤이 말씀하셨던, 나 빼고는 다 착한 사람들인 것 같아, 다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그 착함이나 좋음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우리가 넘는 선이라고 하는 건 이 경계를 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올바름이나 착함이나 뭐 좋음, 이런 거를 더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Q&A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도 올해가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예기치 못했던 활동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두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코로나 때. 근데 거리를 둘 수 있는 존재와 없는 존재가 있잖아요. 거리를 둘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문제가 저한테 육박해오는 이 속도나 이런 강도가 피하거나 뭐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없는 그런 강도고 속도였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공룡이라고 하는 공간과 사람들을 아대를 통해서 만났고, 그리고 여기서 아저씨가 잘 지내는 이런 모습, 그 잘 지낸다는 말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끔 와서 보고 만나고, 또 서울에서 우리가 재판 응원할 때 연길쌤이 그 연길쌤처럼 연길쌤 같은 자동차 있잖아요. 저는 그 차가 정말 딱 연길쌤 너무 좋아요. 저는 그 차가. 근데 그 차를 타고 강남에 있는 그 법원까지 오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리고 뭐 우리가 거기서 뭐 대단한 걸 한 거 아니에요. 뭐 토론회를 하거나 발표는 안 했지만, 단체 사진 한 장밖에 안 찍었지만, 연대라고 하는 거는 막 당장 마음을 내주고 당장 시간을 내주는 거, 예,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지치게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연대를 해야 되는 거고,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공룡으로 왔을 때는 항상 몇몇이 같이 오잖아요. 그때 정말 그 전날까지 밤새거나 다 활동이나 공부에 찌든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와서 같이 밥 먹고 막 밤새도록, 아니 그렇게 아까 졸리고 힘들다며 처음 만난 사람하고 8시간을 서서 떠드냐 너는? 저 위에다 불 피워놓고. 근데 그런 게 저희한테 엄청 큰 힘이 되었었다라는 거. 여러분은 되게 힘드셨겠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하룻밤 다 같이 막 모기장 치고 자고 그러면 몸은 힘든데 전혀 다른 에너지나 기운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느꼈던 거를 거기 서울에서 세미나하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하고 또 나누고, 예, 그래서 좀 뭐랄까, 연길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부분들 중에 어떻게 이어지면 될까? 우리 앞에 출몰하는, 우리가 마주하게 된, 전혀 우리가 관계없다고 생각한 운동들이 막 이렇게 새롭게 나왔는데 어떻게 마주하면 될까? 벌써 마주하고 있고 벌써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의 인사를 일단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